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진수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어제 뭐 난리가 났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진짜 민주당이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더라고요. 어제 아마 청문회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해야 될 역할 뭐라 말씀드렸죠? 이 좌파들이 왜곡하는 진실 바로잡는 것, 좌파들이 숨기는 진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즉, 이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이 정상화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제 저는 청문회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되게 이례적인 장면을 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청문회가 몇 시에 끝난 줄 아시죠, 여러분들? 어제 청문회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청문회라는 것은 그날 다 끝내야 돼요. 그날 다 끝내야 됩니다. 즉, 어제 24일 00시가 되면요. 그냥 끝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걸 연이어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연이어서 했느냐.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청문회 며칠 열린다고요? 이틀 열린다고요. 그래서 회차를 바꿔버린 겁니다. 네? 24일 회차를 넘어가서 25일 회차로 바꿔버려가지고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청문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에 다시 청문회를 재개하겠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갑질은 다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13시간 동안 질의를 했고 점심 저녁 총 80분 휴식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이라 봤자 뭐 하는 거예요? 꼴랑 1시간 반 정도만 가졌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만큼 강행군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민주당 좌파들이 이진숙이란 사람을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난리부르스를 치는지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답 정해놓은 거예요. 어제 청문회 시작부터 탄핵을 예고했으며 심지어는 뭐까지 하느냐? 이것까지 한대요. 법화 유용 의혹 검증하러 치킨집, 김밥집 간답니다. 참 할 일들 없습니다. 참 할 일들 없어요.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돼서 법화가 문제가 있다라면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고소고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돼. 고소고발은 못해. 그리고 편향인 언론들은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를 계속 때려. 근데 왜 고소고발 못합니까? 그러면서 왜 가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만큼 책 잡힐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어제 그래도 이진숙 후보자 할 말 다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이 가장 좋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존경은 999, 김대중을 존경하면 지식인 취급이냐, 불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뭐 하겠습니까? 좌파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프레임과 관련돼서 할 말을 어제 민주당 면전 앞에서 대놓고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속 시원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 언론들이 어떻게 조명을 하는지, 어떤 걸 포커스 맞춰서 조명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요, 어제 제가 이 인사청문회를 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깨고 싶던 프레임이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정상화시키는 걸 뭐라고 프레임 잡고 있습니까? 공영방송 장악 또는 언론 탄압이라는 말로 프레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또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버려야죠. 절대 이것이 방송 장악이 아니다. 이것이 언론의 탄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건 이걸 깰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어제 실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바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말 탄압을 받았던 분들. 더 나아가 민노총 언론 노조 산하에서 탄압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잔인하게 언론 장악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뒤편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탄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부각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성 언론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어제도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그냥 이런 거예요. KBS 여야가 싸웠다. SBS 여야가 싸웠다.
TV조선 여야가 싸웠다. 채널A 여야가 싸웠다. MBN 여야가 싸웠다. 딱 끝입니다. 자, JTBC는 어떻게 하느냐? 이진숙을 공격합니다. 5.18 폄액을 좋아요 눌렀다고. 네? 이게 지금 공격할 거리입니까? 자, 당사자인 MBC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진숙을 공격합니다. 뭐 이진숙 법카 얘기하고, 뭐 이진숙의 자질 얘기하고, 뭐 이진숙의 MBC 사장 임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편향적이게 말하는 JTBC, MBC는 이진숙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언론사들은 이진숙과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여야가 싸웠다라는 수준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실제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MBC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는 이진숙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지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가장 피부로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제 실제 이진숙 후보자도 얘기를 합니다. MBC와 관련돼서 노조 때문에 정치성이 강화가 됐다. 콘텐츠 제작이 좀 좌우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MBC 노조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해소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공영방송의 문제, MBC가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진숙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목도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을 때 언론 노조들, 즉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또 기습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엄연히 법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거 고발 들어갈 겁니다. 자, 실제 어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어떠한 짓들을 벌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회의장 앞에 민주노총 언론노조원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도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이진숙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본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방옥과 직원들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밀지 마세요. 의원 아니신 분들 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런 뻔뻔한 얼굴로 청문회장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주세요. 국회 청사관리규정상 의장의 허가 없이 경내에서 행진, 시위를 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국회 출입 당시 방문 목적을 면담으로 기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면담을 목적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습니다. 그 일부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언론 노조로 작성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만적 폭력이 적나라하게 재현됐다며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노총 사자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뭘 어기는 겁니까? 실제 국회 청사 관리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바로 우원식이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볼 겁니다. 우원식이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는지 안 내는지, 이와 관련돼서 바로 잡는지 안 되는지 저는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우원식이 바로잡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제재 가해야죠. 왜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이진숙과 관련돼서 얼마나 길이길이 날뛰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누구보다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의 이 잔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진숙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보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라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얼마나 언론들을 탄압했는지,
더 나아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얼마나 동료들을 괴롭혔는지 전 그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보여드렸던 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강규영 전 KBS 이사입니다. 실제 이분 문재인이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대법이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탄압을 당한 게 단순히 이것만 탄압당한 게 아니라 민노총 노조들에게 폭력도 당했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 이분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한테 어떠한 폭력을 받았는지 간략하게 또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보셨죠? 실제 100여 명의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강규영 이사는 실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 좌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당사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만 괴롭히는 게. 그러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느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냐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물불을 안 가려요. 실제 강규영 이사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가지고 개인 생활까지 파탄낸 게 바로 언론 노조들입니다. 실제 강규영 이사의 가족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줄줄 따라다녔던 게 바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강규영 이사가 고통을 당했던 것이고 어제 그 얘기를 청문회에 나가서 잘 얘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피해를 입은 분이 이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KBS죠. 더 심각한 건 MBC예요. 자, 왜냐? 지금 MBC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문재인 정권에서 MBC를 장악했을 당시 회사 간부 90%가 민노총 조합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MBC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죠. 자, 심지어 지금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MBC 사장이 교체가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회사 간부 84%가 민노총 조합원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MBC가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언론인들이 실제 MBC 내부인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은 동료들을 향해서 이들이 저리는 정말 잔혹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저들이 탄압하는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는데 4개월 만에 소환 통보를 받았고요. 그 가족들과 다 같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제 친지들이라든지 학교에 다 얘기를 하고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그 이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 반 만에 저희가 이제 돌아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12명의 특파원 전원을 소환시켰기 때문에 그 2017년하고 2018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정은 북미 대화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있는 특파원들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이나 이런 미사일 부분들 계속 실험을 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왕따였지만 저희가 다 전원 12명이 다 소환된 이후에 그 보도의 취지는 그다음부터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방송 장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보직이나 어떠한 보도국 내 취재부서에 자리를 받지 못하고 미발령 대기 상황으로 있었고 저희가 취재기자의 부서가 아니었던 뉴스 영상센터라는 곳에 40~50명을 몰아놓고 거기서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 쇠고기 등급을 여기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갔던 곳이 3월 5일날 이후에 제가 특파원에서 돌아왔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뉴스 데이터 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뉴스 데이터 팀은 그 전에 파견직들이 하는 단순 업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투데이의 자료를 정리하고 색인을 작성해서 달고 그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한테 강요했습니다. 도쿄 특파원한테 한 것입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0명 정도가 됐던 보도국의 취재센터, 여기에 전원 언론 노조만 배치를 하고 저희들 61명, 취재센터에서도 61명을 모두 취재센터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닙니까? 이게 상황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에서 회사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주조실에서 매일 밤을 새면서 망막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망막 졌다 그러니까 심의실로 발령을 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코드실에서 자료 정리하라고 하고, 편서국장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MBC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인권이 이렇게 차별되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들어보셨죠? 실제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어떠한 짓을 벌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은 MBC에서 이런 일이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은 김정은을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근데 MBC의 정상적인 구성원들은 어떻게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 실제 전면에 배치를 했고,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부르지 못했던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원들이 아닌 분들은 뒷면으로 배치를 하면서 잡일만 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MBC의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이었고 지금 MBC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저는 실제 이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실제 문재인 정권 당시 탄압을 받았던 분들, 실제 언론인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피가 끓어요. 피가 끓어요. 그런데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 이분들이 출석을 하셨고 이런 생생한 증언들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또는 자신들의 이 언론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탄압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자, 언제 본 적이 있느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거죠. 택배 노조. 택배 노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민노총 산하 노조입니다. 비노조원을 따돌리고 작업방해했어요. 네? 그리고 노조 가입을 하면 멈췄습니다. 실제 어떤 일 벌였습니까? 노조를 가입 안 한다고 이렇게 가슴을 차고 송장을 떼고 실제 일을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걸 목도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들이 하는 짓이나 민노총 산하 택배 노조가 하는 짓이나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민노총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탄압하고 한지로 보내고 일 방해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경만 달라진 것, 장소만 달라졌지, 인물만 달라졌지, 하는 짓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는 짓은.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민노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민노총.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세요. MBC 팹 문 닫아라. MBC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MBC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람이 잘못을 한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 누가 장악을 한 거예요? 민노총이 언론 노조를 통해서 이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 MBC가 저 모양 저 꼴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죠. 실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 했던 겁니까? 바로 노조와의 전면전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임기 초반 하청 노조에 이어서 화물 노조와도 정말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화물 노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 난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실제 법과 원칙에 따라 이긴 겁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윤석열 정부 뭐 했습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 민노총에 경고 공표하면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집회 행태 국민 용납이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그동안 그 어떤 정부는 못했던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막아냈습니다. 실제 회계 공시 시스템 만들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민노총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한노총에 이어서 정부 노조 회계 공시에 참여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첫 시행을 했는데 노조 회계 공시 참여가 91%, 양대 노총이 94%입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쟁 하나하나를 이겨내는 겁니다. 자,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사람인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실제 민노총이란 집단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실제 자신들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는지, 그런 가운데 자신들의 세력을 부풀려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청노조, 화물노조, 더 나아가 노조와 관련된 회계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가면서 이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은 이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이고,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부터 피해를 입고 탄압을 받으신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어제 저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히 MBC가 잘못했다라는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식으로 퍼져 있는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세력을 확장하는지를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실제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게 만들었는지, 그 생생한 증언, 생생한 자료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조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려줘야죠. 실제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 어떤 작당들을 벌였는지,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지금의 우리가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 공영방송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려 보신 겁니다. 왜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우리 국민의 방송을 자신들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MBC가 이렇게 보도하는 게 MBC 잘못입니까? 그 구성원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그 구성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누구 입장하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 입장 대변해주죠. 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즉 자기들끼리 짬짬이하는 과정 속에서 가짜뉴스 뿌리는 것이고 선전선동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고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았을 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저 좌파들의 볼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좌파들이 딱 하나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선전선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막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쟤네들은요 알맹이가 없어요. 포장지는 되게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포장지를 우리가 함께 찢어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마찰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원석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원석이 잘못했다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비춰주는 언론의 모습인 거죠. 자, 언론들이 어떻게 비춰주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단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면 돼요. 자, 어제 KBS는 일단 보도 아예 안 했어요. SBS 단독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독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만 단독 보도를 했다고요? 또다시 JTBC만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이원석과 관련된 문제에서 JTBC가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할까? 심지어 어제도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또다시 JTBC에 단독 보도 나온 겁니다. 결국 이들이 노리는 건 뭐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또다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게 저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원석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도, 실제 이원석의 이창수, 이원석의 박성재에 있어서도 또다시 용산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주고 있습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JTBC 혼자 법무장관 얘기하고 용산 말하고 있는데 보여드립니다. 일단 KBS 보도 아예 안 했어요. SBS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TV조선 하고 있어요? 안 해요. 채널2 합니까? 안 합니다. MBN 합니까? 안 합니다. MBC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MBC조차도.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원석과 이창수 간의 마찰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저는 이원석이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저쪽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 두 사람 간의 마찰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실에서 뭔가 외압을 가한 것처럼 마치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끼리 떠드는 건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다른 방송국에 전달이 되는지 실제 이것이 정치권 내부 특히 국민의 내부에서 전달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막아내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막아내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친구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떠들면요.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중동에서 감치게 떠드는 게 되는 거고 조중동에서 떠드는 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떠들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우린 그걸 총선 때 봤잖아요. 총선 때.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JTBC의 저런 단독 보도가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제는 MBC가 정상화가 될 것이고 MBC 사장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JTBC 혼자만의 아우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떠드세요. JTBC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안 받아주면 결국 저들만의 목소리가 될 것이고 이것이 여론화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큰 그림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개혁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웃긴 건 무엇이냐? 최근 들어 JTBC 보니까요. 야, 왜 이 사람 얘기 안 합니까? 응? 김규현 어디 갔어? 네? 아니 그렇게 매일같이 김규현과 관련돼가지고 공익신고자다, 카톡 나왔다, 녹취록 나왔다 얘기했던 게 JTBC 아닙니까? 요즘은 김규현의 기획자도 안 나오네? 자, 알고 보니까요. JTBC랑 김규현이요. 고소당했대요. 누구한테? 김규현이 공개했던 JTBC가 단독 보도했던 그 카톡 대화방 3인에게 실제 어제 이렇게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징적 음모론자 JTBC 김규현, 김종대 등에 대한 고소를 시작하지만 이 음모로 무고한 각자의 인생을 도륙한 만큼 본건과 관련한 모든 이들을 모조리 추적하여 고소할 것입니다. 또한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자, 분명히 JTBC가 어떻게 했습니까? 카톡방 나왔다 단독 때리고 녹취록 나왔다 단독 때리고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거론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VIP가 거론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빌드업 하지 않았습니까? 빌드업 했잖아요. 네? 카톡방, 녹취록, 김건희, VIP 이런 식으로 빌드업 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그 녹취록의 문제들, 카톡방의 문제들, 그리고 저들이 지금 어떤 걸 왜곡하고 어떤 걸 숨기는지 하나하나 다 끌어올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친구 여러분들.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역할이 있다고요. 우리도 머리 있다고요. 쟤들이 뭐 한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렇게 저들이 띄우고 싶어하는 이슈가 수면 위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가운데 고소고발장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저 특정된 언론사 내 편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저 언론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좌파들의 스피커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들의 물음표에 우리가 함께 물음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저들의 물음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우리만의 물음표를 만들어서 반대로 저 좌파들에 던져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깃발이 옳다, 우리의 깃발을 믿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단순히 MB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JTB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민노총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 좌파 전체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 큰 그림을 읽어보는 것이고 그 큰 그림 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거대 좌파들과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하나하나 바로 잡혀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뭉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왜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가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법과 원칙이에요. 법과 원칙. 실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킴에 있어서 좌파들처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부각시켜줘야 된다. 답답하더라도 스트레스 받더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 시기,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면 저는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바로잡으면 바로잡을수록 좌파들의 선전선동의 볼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 역할 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깃발 저 혼자 외로이 들게 두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함께 들어주신다라면요. 떠나가셨던 분들이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역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